자, 사람들은 이걸 개막 후 3연승의 완벽한 시작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행운으로 포장된 자신감 결여라는 거대한 재앙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론이 애써 외면하는 그 차가운 진실, 수원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처절한 영혼 개조 수술을 지금 바로 집도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4일 K리그2 3라운드 현장입니다. 결과는 2대0 수원이 전남을 완파했습니다. 3연승 승점 9점으로 당당히 1위, 2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에 정호연과 헤이스의 데뷔골까지 쳐줬습니다. 전광판만 보면 완벽한 황제 등극이죠. 하지만 데이터를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홈 경기에서 첫 슈팅을 쏘기까지 무려 29분이 걸렸습니다. 29분입니다. 이건 전술적 선택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불안과 초해함에 떨고 있다는 지독하고 냉정한 증거입니다. 자, 전광판을 보십시오. 3연승에 단 1실점. 이건 그야말로 제왕의 숫자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압도적인 1팀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이정효 감독은 왜 경기 직후에 부끄럽다라는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을까요? 왜 승리한 장수들에게 박수가 아닌 채찍을 들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원이라는 거대한 거구 안에 아직도 노예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들의 발끝을 보십시오. 화려한 파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강등의 지옥에서 새겨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남을 2대0으로 완파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을까봐 덜덜 떨고 있는 아이들처럼 뛰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무려 29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슈팅 하나 때리지 못한 그 망설임, 자, 이게 정말 전술적인 신중함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건 그저 화려하게 포장된 비겁함일 뿐입니다.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릴 기회가 와도 실수할까봐, 욕먹을까봐 공을 뒤로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는 선수들이 제왕답게 경기장을 지배하길 원했습니다. 상대를 압도하고 박살내고 주도권을 움켜쥐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그저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기만을 바라는 비굴한 생존 본능에만 매달렸습니다. 1위라는 순위는 지금 그들에게 머리에 맞지도 않는 무거운 왕관일 뿐입니다. 이정효 감독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승리라는 달콤한 껍데기 뒤에 숨은 이 패배자들의 습성을 도려내지 못한다면 수원의 부활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할 테니까요. 정말이지 이건 승자의 당당함이 아니라 운 좋은 도망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자, 똑똑해 보십시오. 지금 수원이 누리는 이 화려한 영광,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수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빌려온 영광입니다. 정호연과 헤이스의 연속골, 여러분, 이게 정말 수원의 기존 정체성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광주에서 온 이정효식 축구 지능이 수원이라는 거대한 몸뚱아리를 강제로 점령한 일종의 침공입니다. 침공. 정호연과 헤이스는 단순한 신입생이 아닙니다. 이정효 감독이 자신의 축구 철학을 이식하기 위해 직접 심어놓은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자, 이정효 감독이 정호연을 두고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경기력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이건 정말 무섭고도 잔인한 선언입니다. 기존 수원의 선수들을 향해 던지는 전술적 계급 분류의 칼날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히 봐라. 이게 바로 나의 기준이다. 내가 입을 열어 칭찬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가르칠 필요조차 없는 정호연의 수준까지 올라와라. 그 정도 완벽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내 플랜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 얼마나 차갑고 냉소적인 경고입니까? 지금 수원은 자기 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정효 감독의 애제자들이 불어넣어주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수원을 지탱하던 낡은 자존심들, 그들은 지금 환호할 때가 아니라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이식된 장기가 몸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순간 자신들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요. 결국 이 3연승이라는 성적표는 전통의 부활이 아닙니다. 광주의 DNA가 수원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집어삼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잔혹한 증거입니다. 17,568명!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이 엄청난 숫자를 보십시오. 언론은 이걸 뜨거운 응원이라고 포장하죠. 하지만 이정효 감독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응원이 아니라 선수들이 평생 갚아야 할 거대한 영적 채무입니다. 자, 지금 수원 선수들은 응원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독촉장 든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채무자처럼 공포에 질려 뛰고 있습니다. 팬들을 실망시킬까봐, 야유가 쏟아질까봐, 혹시라도 그 끔찍한 강등의 기억이 되살아날까봐 온몸이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사로잡힌 발끝에서 어떻게 그 정교하고 파괴적인 효볼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정효 감독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는 지금 단순히 축구 전술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아니한 생각입니다. 그는 지금 잔인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독소를 통해 선수들의 가짜 자신감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길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이 비겁한 영혼들에게 너희는 피해 굶주린 맹수다. 너희는 이 경기장의 지배자다. 이렇게 강제로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술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 세뇌 작업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다우터즈들을 승리를 맹신하는 빌리버즈로 개조하는 과정. 과거 위르겐 클롭이 리버풀에서 보여줬던 그 기적 같은 변화를 이정효 감독은 지금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않는 한 이정효 감독의 채찍질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자가 되느냐 아니면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죽느냐, 수원의 선수들은 지금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무시무시한 심리전 아닙니까? 자, 여러분, 평온한 앞날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정효 감독은 지금 단순한 질책에서 멈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조만간 수원을 피로 물들일 대대적인 심리적 숙청이 몰아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병구가 아닙니다. 이정효라는 도끼는 지금 날카롭게 갈려 있습니다. 만약 선수들의 눈빛에서 단 1%의 망설임이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포착된다면 그는 가차없이 숙청의 칼날을 휘두를 겁니다. 설령 그 대상이 수원의 레전드인 고승범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핵심 공신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정효 감독에게 과거의 명성이나 이름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스템의 완벽한 순수함, 그의 철학을 1.1획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 조건입니다. 자, 이제 수원은 운명의 4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두 갈래의 길뿐입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인가? 4월 말까지 이 지독한 강박과 암상을 파괴적인 힘으로 승화시켜서 K리그2 전체를 문자 그대로 초토화해버리는 절대 괴물이 되는 겁니다. 상대를 단순히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진정한 학살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이정효 감독이 강제로 씌워놓은 그 무겁고 거대한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팀 전체가 내부에서 스스로 산산조각 나버리는 파멸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배자의 길은 결코 약해 빠진 심장을 가진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배는 권리가 아니라 공포와 의심을 이겨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혹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효의 수술대 위에 올라간 수원이 과연 끝까지 살아남아 제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잔인한 완벽주의의 무게에 질식해 쓰러질까요? 정말이지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이 심리전의 결말, 이제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자, 축구라는 건 말이죠. 절대 흑과 백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원. 하지만 그 팀을 만든 설계자 본인은 단 1%의 만족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바로 위대함으로 가는 길을 치러야 할 잔인하고도 당연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승점 따위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대신 앞으로 펼쳐질 수원의 경기에서 선수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배자의 차가운 냉정함이 가득 차오르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이정효 왕조의 진짜 막이 오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의 수원은 글쎄요, 만족을 모르는 독한 스승의 압박 아래서 겨우 이빨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고 있는 불안한 채무자들일 뿐입니다. 이 잔인한 완벽주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김준석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날것의 적나라한 데이터들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그는 영웅입니까? 아니면 치매 문제입니까? 이건 전진입니까? 아니면 소태입니까? 여러분의 판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다음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